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통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한 끼를 잘 먹는 게 보약 한 천 먹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우리 귀리가요,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농촌진흥청은 귀리가 함유하고 있는 아베나스라마이드 물질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건데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 치매 환자의 70% 정도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 치매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아베나스라마이드는 현재까지 보고된 곡물 중에는 유일하게 귀리에만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또 국산 품종인 대양에는요, 다른 국산 귀리나 외국산 귀리 가공 제품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치매만큼 가슴 아픈 질병이 없죠. 참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귀리 재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두 곳의 지역 공판장의 가격 동향 알아보는 날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팽이버섯과 토마토 그리고 마늘입니다. 1월 3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930톤, 과일과채 543톤, 일반 채소 3,883톤 들어왔습니다. 총 5,357톤 반입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760톤 정도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무부터 보시죠. 604.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771.2톤을 기록했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166.8톤 더 줄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3,838원, 최고가는 16,100원, 최저가는 12,300원이고요. 오늘 평균가 13,000원대입니다. 어제는 15,000원대 시세를 기록했었는데 어제보다 시세 1,364원 더 하락한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의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시세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8,000원대 시세를 형성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시세 유지하면서 1월 3일 때는 32,000원대까지도 시세 형성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시세가 이 기간 동안에 형성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등하락이 있는 상황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23일 때 잠깐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가격은 조금 더 줄어들었고요. 오늘 시세 13,838원,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상추입니다. 68.79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71.2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한 2.4톤 정도 줄었네요. 적상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2,996원, 최고가는 14,400원, 최저가는 12,200원에 거래됐고요. 어제 15,586원이었습니다. 오늘 평균가 보시면 12,996원, 13,000원 아래로 떨어졌네요. 어제보다 2,590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적상추 4kg 상품 기준이고요. 역시나 30일 기준 평균가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인데 지난해 이맘때쯤 가장 높았던 가격이 14,000원대였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 1월 15일 39,000원, 거의 4만 원 가까운 시세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간격을 크게 벌여냈다가 1월 15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간격 줄어들었고 오늘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한 시세에 나타냈습니다.
12,996원. 지난해보다 소폭 높긴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5위입니다. 142.2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95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52.62톤 더 줄었습니다. 추천 5위 50개 상품 기준으로 보시죠. 평균가 44,872원, 최고가는 48,500원, 최저가는 4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평균가 52,343원이었죠. 오늘 평균가는 5만 원 아래 44,000원대로 형성됐습니다. 어제보다 7,471원 떨어졌고요. 오늘 평균가 44,872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평균가입니다. 자, 점선과 실선을 봤을 때 초반에 1월 3일 때만 해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올해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월 6일까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고 1월 20일 같은 경우는 올해 보시다시피 53,797원까지도 시세가 나와줬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다시금 좀 소폭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23일 기점으로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간격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달래입니다. 8.6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7.3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1.2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달래 8kg 상품 기준 평균가 52,826원, 최고가는 6만 원, 최저가는 4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평균가 77,727원이었고요. 오늘 평균가 보시면 좀 더 많이 떨어졌네요. 52,826원으로 어제보다 17,901원 하락한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달래 8kg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69,0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서산시가 가장 높네요. 44,32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은 생고추입니다. 100.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시죠. 어제는 96.53톤 반입됐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3.8톤, 4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오이맛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86,175원이고요. 최고가는 89,000원, 최저가는 85,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평균가가 87,638원이었고요. 오늘 평균가 같은 경우는 86,175원입니다. 하락 흐름 나타냈죠. 등락과 비교해보면 1,463원 더 하락한 가격이 되겠고요. 오늘 평균가 86,175원입니다. 자, 오이맛고추 10kg 산지별로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진주시가 92,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죠. 그다음에 밀양시가 9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요. 평균가 같은 경우는 경남 고성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75,2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팽이버섯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반입 물량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버섯 196.9톤, 한 197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20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5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팽이버섯 5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보시면 1,790원,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는 9,000원에 낙찰이 됐네요. 어제 평균가 보시면 지금 13,154원이고요. 오늘 평균가는 1,790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금 등락가 보시면 2,364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평균가는 1,79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죠. 1월 3일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네요. 22,983원을 기록했고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좀 반등하면서 다시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1월 20일 이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채소를 보면은 20일 이후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설 연휴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가격 보시면 1,790원으로 약간 하락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1월 3일 22,983원, 지난해보다 간격이 있는 상황이죠. 그 이후에 하락 흐름이 있었지만 그래도 간격은 계속해서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보시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1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이 기간에 약간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1월 20일 이후로 올해 계속해서 설 연휴 이후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시세가 좀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가격 1,790원인데요. 지난해보다 시세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kg 기준이고요. 청도군이 최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12,500원에 거래가 됐고요. 다른 지역들은 9,000원, 8,000원대를 형성했네요. 평균가 역시 청도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청도군 9,966원에 낙찰됐고요. 다른 지역들은 8,000원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팽이버섯 경락가까지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처음으로 준비한 소식은요, 바로 팽이버섯 소식인데요. 명절에 또 유독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버섯 중에 하나였죠. 경매 상황 바로 경매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락공장 강석원입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연휴 이후로 뭔가 좀 얼굴이 더 이렇게 편안해지셨어요. 아, 그런가요? 조금 지난 작년에 비하면은 조금 잔소리가 좀 덜해서 잔소리? 어떤 잔소리? 결혼하라고. 네, 이제 그거 안 들으시죠? 아, 네네. 네, 그건 작년과 좀 좋네요. 달라진 점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달라진 게 이제 처갓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온다는 거. 네. 그거 솔직히 좋죠? 아, 좋아요. 네. 아, 좋아요. 네. 아니 사실 명절이 좀 짧았기 때문에 좀 우리 경매사님들 항상 뭐 쉬는 날 없이 늘 경매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좀 푹 쉬셨으면 했는데 이번엔 조금 네. 쉬는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 사실. 짧았어요. 네, 네. 서울밖에 못 쉬어갖고 사실 이제 시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불만인 게 1년에 이제 딱 2번 쉬는 건데 이제 추석이랑 이제 구정 이게 딱 2번 쉬는 건데 요번 저희는 이제 대체휴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도요 연휴 이후에 좀 뭔가 좀 집에서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쉬셨기 때문에 얼굴이 좀 편안해지셨습니다. 네. 자, 덩달아서 경매 역시 좀 편안하게 잘 진행이 됐을까요? 사실 명절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버섯류들이고요. 팽이버섯은 꾸준하게 사랑을 받지만 그래도 명절에 또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게 또 팽이버섯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버섯류가 명절에 소비가 이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소비가 활발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자, 오늘 경매는 좀 팽이버섯 어떤 흐름으로 좀 펼쳐졌을까요?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제 명절이 끝나면서 이제 모든 버섯류의 소비가 이제 위축되면서 중도메인 매기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네. 뭐 오늘의 주인공인 비단 팽이버섯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채소들 또 모든 버섯류들이 조금 주춤한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집에도 지금 뭐 명절이 지났는데도 3일째 모든 나물을 넣어서 계속 3일째 비빔밥만 해먹고 맞아요.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버섯류들이 좀 우리 냉장고에서 사라져야만이 소비가 좀 살아나는데 팽이버섯 역시도 그 흐름 따라서 좀 그렇게 경매 분위기가 좋은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요. 네, 아직까지 이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이런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다가 이제 보름 정월 대보름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에 따라서 좀 양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팽이버섯 가락동에 어느 정도 반입이 됐을까요? 저희 가락콩반자 지난주 기준으로 약 7톤 정도 들어왔고 어제 저녁 5톤 들어와서 그냥 반입량은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네. 출하량을 조금 이제 줄여서 산지에서 좀 맞습니다. 올려 보내는 상황이고요. 네. 자,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우리가 시세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워낙 앞서 짚어주셨듯이 이렇게 좀 좋은 경매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경매사님. 네. 네, 오늘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네, 어제 저녁 기준으로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이제 경매가 되었고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4,000원에서 17,000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팽이버섯도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지난주 워낙 뭐 전반적인 모든 시세가 이제 지난주는 명절 영향으로 다들 이제 뭐 고단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주 시세는요 지난주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한 4~5천 원 정도 하락한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현 시세가 한 어느 정도 가격 형성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팽이버섯은 이제 생산비 이하로 지금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뭐 여타 이제 새송이나 느타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생산비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농가에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이제 버섯류에 비하자면은 그래도 팽이는 현 시세가 그래도 그렇게 나쁜 시세는 아니다. 다른 버섯에 비하면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산지에서는
됐다. 돈 좋은 시세로 보답해라. 이런 이제 말씀들 하실 텐데 그리고 다른 버섯들이 또 걱정이 되긴 하네요. 왜냐면 평균 이하의 지금 경락가가 형성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품질을 좀 살펴볼게요. 사실 다른 버섯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팽이 버섯은요. 늘 꾸준하게 좋은 품질로 들어오고 있어요. 워낙 팽이는 대농가에서 좀 많이들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워낙 산지가 규모화되고 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일 품질이 거의 균일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뒤에 팽이버섯 준비를 했는데 살짝 보면서 좀 짚어볼게요, 현매사님. 네. 잡아주세요. 네. 이거는 뭐 청도에서 출하되고 있는 이제 팽이버섯인데요. 이렇게 뭐 진공 포장이 잘 되고 이제 갓이 이제 흰색을 이제 띠며 이제 길이가 이제 일정하고 색택이 좀 하얀 것들이 이제 중도민들에게 이제 선호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크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지금 딱히 없습니다. 지금 뭐 버섯이 출하되기도 좋고 생산되기도 좋은 이제 온도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짚어봤듯이 팽이버섯은요 사실 뭐 꾸준하게 좋은 품질로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겸회사님 그래도 가장 팽이버섯이 좀 잘 자랄 때 네. 가장 좋을 때는 시기상 언제예요? 그래도 봄 가을에 이제 출하도 쉽고 이제 생산도 쉽다고 볼 수 있죠. 봄 가을. 하긴 그때는요 우리 팽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채소들이 자라기 딱 좋은 시기. 네, 맞아요.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지금 제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요. 거의 뭐 봄이죠. 봄이에요 지금요. 맞아요. 네. 특히 오늘은 낮 기온이 뭐 영상으로 지금 뭐 한 8도 막까지 네, 맞아요. 올라갔기 때문에 겨울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요? 그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되는데 조금 그래도 다음 주에 좀 춥다니까요. 다시 추워진대요? 네. 예. 다음 주에 다시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네. 이제 겨울 패딩을 넣으신 분은 다시 꺼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산지도 또 우리 작물들 냉잎에 입지 않도록 다시 준비를 하셔야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 어때요? 중도메인들의 어떤 구매력이 아직까지 많이 좀 약해져 있죠. 네, 맞습니다. 일부 이제 식자재나 군납을 제외하고는요, 일반 이제 중소형 마트에서 전혀 이제 손님들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도면 매개는 이제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렇게 길게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우리 냉장고에 음식들 좀 사라지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그 네.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다 사라지면 이제 시세도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요. 그래도 뭐 지난주하고 비교하자면은 한 5,000원 가까이 좀 가격이 떨어진 그런 경락가기 때문에 좀 어떤 부분을 강조한다면 그래도 시세 올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일까요? 딱히 뭐 이제 품질 가지고는 말씀드릴 부분은 거의 없고요. 이제 지금 이제 시세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는 이제 산지에서 출하량을 조금 조절하셔갖고 지금보다 더 시세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이제 조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매사님과 출하량 조절은요 수시로 좀 연락하셔서 지금 현 상황을 좀 체크해 보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 우리 팽이버섯 좀 이번 주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상승했으면 하는데 시세 조금 상승 여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또 뉴스에 많이 나오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제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고요. 식당들 장사도 안 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팽이버섯이 시세에 오를 일은 조금 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약세로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명절 후에 전반적인 상황이 우리 버섯이 오르기엔 좀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매사님 어떤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어떤 면역력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면역력 키우는데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네, 버섯을 많이 드셔갖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버섯이 정말 우리 몸에 좋거든요. 여러분 또 우리 버섯 좀 많이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팽이버섯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 현황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팽이버섯 도매가고요. 5kg 상품 기준입니다. 자, 전국평균 오늘 가격 14,300원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15,200원을 기록했죠. 오늘이 900원 정도 떨어진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이 13,000원, 부산이 15,000원, 그리고 대구가 15,500원, 광주와 대전은 1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1,000원, 500원 이 정도 떨어졌는데요.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는 500원, 다른 지역들은 1,000원 정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평년 전국 평균 11,540원이고요. 오늘과 비교했을 때는 한 2,760원, 오늘 가격이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요. 지금 보시면 서울이 평년 11,500원, 뭐 부산 11,000원대, 12,000원, 11,000원대 시세를 형성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오름세입니다. 서울은 1,500원, 그리고 부산이 3,217원, 그리고 대구도 3,134원, 대전도 역시나 3,033원 더 오른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 아니라 조혜담 리포터가 나가 있는 지역 공판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전라도 광주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또 명절이 끝나고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좀 바쁜 명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 도매시장은 또 굉장히 또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 시간에 만나볼 작물은요. 사시사철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팽이버섯인데요. 곧바로 우리 버섯 경매사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저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네, 경매사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만 더 옆으로 붙어주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주 서부 도매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호남청과 경매사 이광우라고 합니다. 네, 경매사님 보고 싶었어요. 예,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예, 덕분에 아주 잘 보냈습니다. 네, 저도요, 경매사님. 이렇게 좀 신선한 농산물들로 만들어진 또 든든한 먹거리들을 또 듬뿍 먹고 나니까요. 그래도 우리 또 농민분들께 좀 좋은 시세로 좀 보답을 해드려야겠다는 그런 또 다짐이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경매사님 이렇게 좀 연휴가 끝나면 모든 농산물들의 또 구매력이 그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농산물들이 명절 전에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다소 가격대들이 고가를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명절 이후에는 아무래도 재고량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가격이 물론 떨어지기는 마련입니다. 또 연휴이기 때문에 2, 3일 정도 쉬다 보니까 출하량들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또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좀 증가를 했다고 또 짚어주셨는데요. 좀 설 연휴가 좀 끝나고 나서 또 어떤 품목들이 좀 가장 높은 반입량을 보이고 있을까요? 주로 반입량 같은 엽경추루 같은 경우 이런 거 그런 나물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출하량들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실지 가격들을 또 보면은 약간 하락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모든 농산물들의 시세가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또 지금이 또 열심히 또 봄나물을 또 이제 찾을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꾸준한 반입량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오늘 만나볼 작물은 또 팽이버섯인데요. 네, 좀 설 연휴가 끝나고 좀 경매가 좀 대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팽이 같은 경우는 기대 심리로 인해서 명절 전에는 가격이 고가를 형성하였으나 명절 이후에는 구매력이라든가 많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왜? 소비가 좀 둔화되고 중도민들은 잔량들이 좋은 창고에 많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들이 아무래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구매력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또 그리고 또 반입량도 지금 또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은데 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우리 물량부터 좀 비교를 해볼게요. 팽이는 명절 전에는 150박스 정도 출하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명절 이후에는 소폭 증가해서 150박스 이상 200개 그 수준에서 출하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지난주는 좀 비교했을 때 그 시세 좀 또 정확하게 또 들어봐야겠죠, 경매사님? 네. 전주에는 명절이다 보니까 기대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팽이버섯 5kg 상자에 전번 주에는 명절 전에는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명절 이후에는 5kg 상자 박스당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 주종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뭐 반입량이 또 소폭 증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경락가도 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또 전반적으로 좀 모든 농산물들의 구매력이 떨어졌다라고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또 농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좀 언제쯤 다시 또 구매력이 좀 증가를 할까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월 초순경부터는 소폭 좀 가격대들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중도면들이 이번 명절 그 상황에서 장사가 이렇게 판매가 좀 부진했습니다. 20-30% 정도 전년도 비교해서 감소를 하다 보니까 좋은 창고에 아무래도 그 물량들이 남아있다고 보죠. 네. 예. 아무래도 또 재고 물량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좀 계속해서 좀 구매력이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지금 이렇게 반입량이 좀 늘어나고 있을 때 그래도 좀 출하 전략을 또 전해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경매사와 농가 물량 조절을 함으로써 가격 흐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물량 조절에 응해 주시면은 아마도 가격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말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농가분들 입장에서는 언제쯤 그럼 또 이렇게 가격도 오를 수 있을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경락가 한동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좋은 창고에 있는 물량들이 소진이 되고 2월 초순경이면은 다소 회복을 하여서 그걸 원만하게 전년도 비교해서 명절 전에 이전의 가격은 그대로 원활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한동안 뭐 이번 주는 뭐 시세가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시세로 또 다음 주까지 좀 어느 정도 또 보합세로 좀 유지될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좀 재고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관계로 2월 초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좀 경매에 좀 구매력을 또 높이기 위해서 또 더 열심히 또 뛰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경매사님?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믿고요. 이렇게 좀 품질 관리 그리고 철저하게 해주시고 꼭 출하를 하실 때는 우리 담당자 경매사님과 상의를 하셔서 출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도 광주에서 팽이버섯 경매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과채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말랭이부터 보시죠.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2만 91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2만 6천 원, 최저가 11만 2,5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1만 원대, 오늘은 12만 원을 지금 넘어서는 평균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8,413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1만 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12만 원이 넘는 가격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1월 6일 정도부터 20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지만 20일 기점으로 해서 올해 가격은 상승하고 또 지난해 가격은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그 간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12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사과 보겠습니다. 오늘 58.4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4.7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3.77톤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1,425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네, 어제는 지금 16,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지금 2만 원을 넘어섰죠. 21,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4,751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가격 같은 경우는 가장 높았던 가격대가 45,000원대까지 나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1월 6일에 42,000원까지 올랐던 가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나 지난해나 지금 등락폭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1월 11일 때에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다가 또 15일 때는 올해 가격이 높았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5일 기점으로 보시면 지난해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간격이 점차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와 올해 등락이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21,425원으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이어서 딸기 보겠습니다. 오늘 79.8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29.4톤 들어왔었고요. 물량 많이 줄었습니다. 49.5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딸기 서량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4,48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 2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만 원 아래 19,000원대의 평균가가 형성돼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24,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5,174원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올해 가격이 지난해보다 현재 지금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원대, 특히나 2만 1,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는데 올해 보시면 지난주 가격이 3만 2천 원대까지 올랐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후로 올해 가격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가격 24,484원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난해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371.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17.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5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한라봉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3,046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31,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34,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조금 하락하면서 33,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681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지금 계속해서 3만 원대의 평균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월 11일 보시면 34,000원대, 이 가격이 30일 중에서 가장 높았던 가격대였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 3만 원대까지 가격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기점으로 다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3만 3천 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레드양도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9,18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1,532원의 평균가였는데 오늘은 지금 2만 원 아래로 평균가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2,351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월 6일까지는 하락 흐름 보이다가 6일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5일까지 계속해서 상승했는데요. 15일 가격 22,689원으로 30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였고요. 15일 기점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만 원보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늘의 평균가 19,181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의 과체는 토마토입니다. 이어서 토마토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21.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69.2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8.14톤 감소한 상황입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3,68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 1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지금 평균가 11,000원대,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 11,000원이었는데요. 오늘은 13,000원대 평균가에 15,000원, 12,000원 최고가, 최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는 1,795원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보시면 1월 6일 때 한번 급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1월 11일 가격 보시면 25,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하지만 11일 기점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가격 12,749원까지 떨어졌었고요. 지난주 이후에 다시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오늘 13,689원의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로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소폭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다시피 지금 급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올해 가격 1월 11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하락 흐름이 가격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23일 이후로는 지금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13,689원,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성군과 화순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네요. 16,000원의 최고가 기록했고요. 군위군과 안성시가 14,000원, 고흥군이 10,000원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평균가는 화순군이 가장 높습니다. 13,031원에 거래가 됐고요. 안성시와 보성군이 모두 10,000원대, 그리고 군위군과 고흥군이 모두 8,000원대 평균가 형성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마토 경락가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코너는 목요일에 만나볼 수 있는 코너죠. 맛있는 한 끼 이어집니다. 네, 뭐 이 코너는요, 우리 농산물 소비도 할 수 있고요, 또 맛과 건강까지 챙길 네. 수 있으니까 정말 일석삼조의 코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하고 계시겠죠? 이인정 요리연구가 전화 연결해서 오늘 어떤 요리를 또 준비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온 여자 이인정 요리연구가입니다. 네,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설 연휴는 좀 잘 보내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너무 건강하게 잘 보냈어요.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메뉴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설과 관련된 음식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메뉴인가요? 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메뉴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달콤한 토마토 잼이고요. 두 번째는 1,000원의 보약, 팽이버섯 장아찌입니다. 토마토 잼하고 1,000원의 보약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빨리 네.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뭐 토마토 잼부터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네, 재료는요. 토마토 1kg, 설탕 800g, 레몬즙 3큰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사실 뭐 다른 과일류로, 달콤한 과일류로 잼을 만드는 경우 많이 봤는데 네. 토마토 잼은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네, 토마토는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 후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제거하고요. 데친 토마토를 마구마구 으깨줘요. 냄비에 설탕과 토마토를 넣고 졸인 후 레몬즙을 넣고 또 한 번 더 졸여주면 완성입니다. 네, 뭐 재료만큼이나 만드는 방법도 좀 간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 잼 만드는 게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신경 쓸 부분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토마토 잼은 레몬즙처럼 산성분이 들어가야 응고가 잘 되니까요. 레몬즙을 넣어주는데 없으면 약간의 식초를 대체로 좋아요. 네, 그러니까 레몬즙이나 약간의 식초가 어떻게 보면 꿀팁이 될 수도 있다. 그러게요, 네.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메뉴 팽이버섯 장아찌. 팽이버섯 장아찌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어떤 재료들이 좀 들어갈까요? 네, 팽이버섯 3봉지 필요하고요. 달인 물은 물 1컵, 간장 2분의 1컵, 설탕 2분의 1컵, 식초 2분의 1컵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뭐 사실 장아찌 하면은 뭐 대파, 뭐 고추 장아찌 이런 거는 네네네.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팽이버섯 장아찌는 처음인데 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네, 팽이버섯은 밑둥을 자르고요. 용기에 뜯어 놓고요. 달인물 재료를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끓이고 한 김 식혀줘요. 팽이버섯에 부어주고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키고 먹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1,000원의 보약이다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네. 이 말에 걸맞게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그런 메뉴인 것 같은데요. 팽이버섯 장아찌를 만들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팽이버섯을 너무 잘게 찢으면 아삭한 맛이 없어지므로요. 듬성듬성 뜯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장아찌 같은 경우는 이 아삭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팽이버섯은 마트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1,000원의 보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저도 저녁에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도전해 보시면 도전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맛있는 한 끼 또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잼과 팽이버섯 장아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는요, 오늘의 채소 코너 이어집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알아볼 농산물은 마늘입니다.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 현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마늘 한지구요 10kg 기준입니다. 지금 오늘 전국 평균가 보시면 55,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평년 보시면 81,917원으로 평년보다 현재 좀 낮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평년보다 26,917원 낮은 가격이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6만 원,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가 모두 5만 5천 원, 대전이 5만 원의 가격이 지금 형성돼 있는데요. 서울 보시면 평년가가 9만 4,667원입니다. 많이 좀 낮아졌죠. 3만 4,667원 더 낮은 6만 원에 형성돼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평년가가 8만 원으로 8만 원보다 지금 2만 5천 원이 낮은 오늘의 가격 5만 5천 원이 지금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을 보시면 평년가 7만 8천 원으로 2만 8천 원이 적은 5만 원의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마늘 난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평년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가 보시면 32,2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평년가는 56,267원으로 평년보다 24,067원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은 3만 원, 부산은 3만 5천 원, 그리고 대구, 광주가 3만 3천 원, 대전이 3만 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서울 가격 보시면 평년가가 59,333원이었습니다. 평년가보다 29,333원 더 낮은 가격 오늘 형성돼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도 역시 평년가 58,333원이었는데요. 이보다 23,333원 더 낮은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대구도 보시죠. 평년가 56,000원이었는데요. 23,000원 적은 33,000원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가가 51,000원이었는데요. 평년보다 지금 21,000원이 하락한 3만 원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자, 마늘 가격 동향 역시 가락동과 또 광주 두 곳 모두에서 함께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경합 팜캐스터 준비하고 있는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계속해서요. 우리 몸에 참 좋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또 이보다 좋은 게 없다고 하죠. 마늘 소식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하천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늘 담당자 과장 김규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매사님 가락동 365에 오늘이 두 번째 출연 맞죠?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신 거예요? 마늘 특성상 1년에 한 번 농사 짓고 12개월을 먹는 농산물이다 보니까 방송 출연할 이유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내년에 또 만나야 되나요? 올 햇마늘 시즌에 한 5월달 성수기철에 한번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두 번 뵈면은 1년이 후딱 가기 때문에 한번 볼 때 좀 오래 자세히 좀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오늘 준비한 마늘 소식도 좀 많이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일까요?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가락동에서 그날 경매가 펼쳐지는데 다른 타 농산물들은요. 우리 마늘만큼은 그날 경매가 아니고 정가수 이제 거래가 펼쳐진다. 정확히 어떤 거래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정가 수입매라고 하는 거래 방법은 산지에서 출하자와 경매사가 일정 가격을 협의한 후에 그리고 이제 중도맨들한테 이제 물량을 공급하는 거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마늘을 사겠다 하는 우리 중도매인들이 협의를 해서 가격이 먼저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악재가 좀 이렇게 닥쳤을 때는 이런 거래 방식이 좀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농산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산량에 따라 수급 조절로 인해 가지고 가격 차이가 좀 발생되기 때문에 전년도 총 생산량 증가에 따른 지금 농가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늘이 좀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살짝 먼저 짚어주셨고요. 자, 전반적인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거래 동향 자체가 주춤하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 지금 좀 어두운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명절 이후가 조금 전반적인 소비가 좀 주춤하기 마련인데 거기에도 또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 지금 산지 상황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반입 양은 어느 정도 좀 마늘이 들어오고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금일 기준으로 해서 한 10톤 정도 반입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전주보다는 소폭 상승한 물량이 지금 들어오긴 하였는데 그 이유는 산지 출하대기 물량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산지에서 지금 출하를 좀 많이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은 좀 증가했어요. 오늘 한 10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하지만 정년 동기간 대비 비교를 하자면 좀 감소한 모습인 거죠? 예, 전년 동기간보다는 조금 소폭 감소한 물량이 지금 반입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할 전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가락동에 우리 마늘 지금 재고량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양이 이렇게 조금만 늘어나도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날 경매보다는 우린 또 협의에 먼저 가격이 형성된 정가수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시세는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을 했을까요, 마늘은? 지금 상품 기준 20kg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7만 원대에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주 좋은 상태로 지금 들어오는 마늘 상태는 7만 원에 거래가 되고 그 밑으로는 한 6만 5천 원, 6만 원대도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6만 5천 원에서 한 7만 원까지 이건 이제 상품 기준이고요. 네, 중화품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에서 5만 원대에 지금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요 현 시세가요, 이 작년 한 동기간 대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느 정도 편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량도 감소했지만 가격 자체가 지금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요. 지금 전년 동기간 약 한 40% 정도 금액 자체가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요, 사실? 마늘이요? 예. 아무래도 재배 면적 증가와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산지 출하대기 물량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자꾸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더욱이 지금 소비 자체가 지금 너무나 침체된 상황이어가지고 당분간은 좀 고전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비가 안 돼도 지금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짚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전반적인 뭐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변매사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늘은 좋은 품질의 마늘들이 가락동으로 올라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마늘을 좀 준비해 주셨거든요. 깐 마늘을요. 네. 예, 보면서 좀 짚어볼게요. 품질은 어느 정도예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남도종으로 지금 상당히 좋은 마늘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자체는 지금 7만 원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가정집이나 중소형 마트에서 손쉽게 보실 수 있는 마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게 지금 이제 2019년 작년에 생산된 이제 우리 마늘들이잖아요. 네. 작년에 그래도 좀 품질이 그래도 좋은 흐름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지금 품질 자체는 상당히 지금 저희 마늘 국내산 마늘이 우수합니다. 더욱이 작년에 작황 상태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지금 햇마늘 나올 시즌까지는 상당히 좋은 물건들이 계속 유통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소비만 조금만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생산 농가라든가 출하처들이 상당히 지금 좋은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가 약합니다. 그런데 더 위협하고 있는 건요. 또 우리가 이 중국산 마늘. 네. 예, 이게 좀 걱정인데 한 움큼 좀 보여주세요. 앞으로 보여주셔서 전문가 입장에서 딱 뭐만 보면은 야 이거는 국내산이다. 한 번 알 수 있는 거 어떤 걸 보면 알아요? 지금 국내산 마늘하고 중국산 마늘하고 이제 구별법은 딱 두 가지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색태입니다. 색태. 네. 지금 국내산 마늘 자체는 그 색태 자체가 약간 노란빛을 지금 띠고 있는데 요거는 고유의 저희 그 토양하고 좀 연관돼 있고 이제 1차 가공할 때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색태 자체가 좀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산 마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뽀얗고 하얗습니다. 그 유난히 하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그 저희로 들어오기까지의 어떤 그 약품 처리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그 약품 처리가 그 인체에 뭐 그렇게 나쁜 그 약품 처리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색태 자체가 너무나 뽀얗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토양과 토질도 틀리고. 아, 한마디로 색택 좀 이렇게 좀 누르스름하니 한눈에 봐도 이런 빛깔이 우리네 땅에서 자란 바로 우리네 마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난히 좀 하얗다 싶으면 살짝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마늘 어떤 좀 상황은 어떤 흐름이에요? 뭐 마늘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특히나 마늘 같은 경우는 전년도 그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그 재고 물량 자체가 2020년도까지 이어져 물건이 지금 재고로 남지 않을까 이제 그게 제일 큰 우려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고 부분이 가장 지금 우려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경매사님 오늘 만나고 또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사님 나오신 김에 이제 산지에 계신 분들 사실 요즘 마늘 소비도 워낙 약하고요. 그에 따라서 시세도 지금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에요. 시세 좀 도움되는 이야기 좀 한마디 전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마늘 그 농산물에 대해서 약간 좀 부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SN이나 이런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데 면역력 증가에는 우리나라 이 마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남자들한테는 스태미너, 여자들한테는 체질 개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뭐 마땅한 약도 지금 처방전도 없는데 이 마늘 많이 섭취하셔가지고 소비 좀 활성화해서 농가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산지 도움보다도 방송 보시는 우리 소비자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좀 마늘 좀 이렇게 좋기 때문에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라는 강조를 또 해주셨어요. 경매사님. 맞아요. 이 마늘이 정말 면역력이 정말 좋잖아요.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맛있는 마늘 맛 좀 보시겠어요? 아, 사양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피하시는 경매사님 처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맛있는 몸에 좋은 마늘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걱정 많으시죠? 마늘이 면역력에도 좋다고 하니까 많이 좀 소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각동 농산물 시장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광주 상황은 또 어떤지 조혜담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마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전라도 광주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네, 이곳은요 평상시보다도 비교적 좀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기온이 높아지다 보면 우리 또 농산물들의 경매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늘 경매는 또 어떻게 이뤄졌는지 곧바로 이광우 경매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경매사님, 오늘 또 짚어볼 작물이 또 마늘이잖아요. 네, 근데 경매사님 좀 사실상 마늘은 또 대표적인 양념 채소이기도 하죠. 네, 지금 뭐 마늘 위에도 달래, 뭐 건고추, 양파, 그렇죠. 뭐 대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경매사님이 보시기엔 또 연휴가 끝난 만큼 우리 2020년 들어서서 우리 양념 채소들 경매 분위기가 좀 대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현재 대파 같은 경우나 나물류 같은 경우는 명절 이전에는 다소 고가의 형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 이후에는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좀 가격대 같은 경우는 감소를 해야 있죠. 망마늘이라든가 깐마늘 같은 경우는 가격은 보합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또 연휴다 보니까 출하량이 증가를 했고요. 지금 또 날씨가 굉장히 또 고온으로 또 따뜻해지다 보니까 좀 반입량이 좀 많이 증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또 전해 들었습니다, 경매사님. 아무래도 우리 또 마늘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아까 좀 짧게 또 경매 분위기를 살펴주셨잖아요. 그리고 좀 지난주와 좀 비교했을 때 우리 반입량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주좀 현재는 망마늘보다는 깐마늘이라든가 아니면 풋마늘 이렇게 입하가 되고 있는데 깐마늘은 10kg 포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100에서 150포대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2kg 풋마늘 같은 경우는 2kg씩 묶어져서 10달씩 들어있습니다. 그게 한 100박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물량을 또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또 물량이 좀 늘어나면 경락고도 당연히 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경락가는 좀 어때요? 풋마늘 같은 경우는 경락 가격이 평상시 비교해서 그대로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를 했어요. 전주 명절 이전에도 5,000원 선 정도 유지됐는데 명절 이후에도 보면은 5,000원 전후 가격이 형성된다는 이야기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깐마늘 경우에는 전년도 비교를 해본다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키로 단가는 5,000원, 6,000원대 형성을 하였으나 현재 지금 기록적으로 명절 상관없이 키로 단가 3,000원에서 4,000원 사이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역시나 좀 이렇게 반입량이 또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약간 또 깐마늘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경매사님께서 또 좋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또 뒤쪽에 이렇게 또 마늘을 또 준비를 해 오셨어요. 네, 어떤 특징들을 지녀야 되는지 우리 카메라를 보시면서 자세히 짚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잘하고는 계십니다. 농가는 잘하고 계시는데 역시 마늘은 균일도가 있어야 되죠. 균일도 크기별로 균일도 있어야 되고 특상중화로 해가지고 큰 놈대로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도 보면은 이렇게 색색이 깔이 잘 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좀 병과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선별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kg, 그다음에 5kg, 뭐 10kg 이렇게 포장도 깔끔하게 잘 해주심으로써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경매사님께서 뭐 크기, 중량 이렇게 좀 이렇게 나뉘어져서 또 그 깨끗하게 올려 보내주시라고 이렇게 또 당부를 해주셨는데 마늘 역시도요. 지금 현재 이곳에서 정가 수위로 또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 가격을 어느 정도 최소 가격은 형성을 해줘야만이 출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필요한 가격이 얼마인가는 중도민들이 이야기하겠죠. 중도민 필요한 가격은 나는 얼마 정도 마트나 어디 납품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경매사인 저하고 농가하고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정가 가격을 정해서 이렇게 출하를 받게 되는 거죠. 반민량이 많아질수록 우리 출하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네, 우리 좀 농가에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유통인은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농가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 명절 때도 20-30% 정도 판매들이 좀 어려웠어요. 이 농가 소득이 많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더더욱이 지금에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농가의 마음이나 유통인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스러운데 힘내시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상호 신뢰하는 마음으로 출하를 하신다면은 저 역시 최선을 다하는 유통인이 되도록 경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의 또 든든한 가격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한동안은 우리 또 경락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풋마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구매력이 좀 있기 때문에 4,5천 원 정도는 유지될 것 같고 깐마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정가 수위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지 않게끔 어느 정도 가격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이 정가 수위만 잘 응해 주시면은 경매사 입장으로서 그 수요와 공급지를 조절해서 원만한 가격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현장에서는요. 그래도 또 좋은 시세를 또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써주고 계시니까 또 끝까지 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무래도 전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거래량이 또 20-30% 가량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저장 물량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 마늘 소비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분들 2020년 새로운 경매 분위기에 또 맞닥뜨린 만큼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도 화이팅 해주실 거죠? 네, 물론이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마늘 경매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광주 상황이나 지금 마늘에 대해서 정가 수입 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농가의 이런 수급 안정에 대한 농가를 위한 대책이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좀 소비자분들이 도와주실 부분은 아무래도 소비를 정말 많이 해주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면역력을 위한 마늘 꼭 소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소매가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586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36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팽이버섯 150g 상품 기준 평균가 623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2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자, 이어서 깐마늘 국산 1kg 상품 기준 평균가 6,969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11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축산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수요일 9,353원, 오늘 9,459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오늘 더 올랐네요. 떨어졌네요. 1,562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돼지 목살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가격 하락했고요. 1,519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입니다. 닭고기 같은 경우 3원 더 떨어지면서 5,24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올해 사업량은 총 2만 1,000건으로 4,200만 원을 들여서 택배비의 50%를 농가당 연간 25건에서 또 250건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지원 대상은요, 원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이 택배를 이용해 타 지역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신청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2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고 택배비 지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방송에서는요, 양파와 딸기 그리고 오이 관련 소식 저희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